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오셨는데 또 질문 받고 사실 뭐 어떤 질문이라든지 제가 질문을 다 답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 분야에 40년이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일 오래됐습니다. 제일 오래됐고 제자도 뭐 수만 명 가장 많이 배출했고요. 그 다음에 뭐 관리도 한 10만 명 이상 직접 관리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죠.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했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터 해가지고 각종 그 TV 방송을 한 10개 방송을 제가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출연 경험도 아마 대한민국가 이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A부터 Z까지 무엇이든지 다 질문에 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질문 받고 또 질문을 답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제자들이 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사실은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인체면 인체, 사업이면 사업, 뭐 인생이면 인생, 수기요법 전반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지 그런 등등의 질문을 받고 제가 깔끔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고 심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샵을 운영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샵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그 참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샵은 지금 이제 어떤 조건으로 주로 하냐면은 피부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제가 이제 피부관리 우리나라 시험에 1회 시험 때 500명을 합격을 시켰어요. 저도 당연히 뭐 피부관리 시험 1회 시험 때 저도 당연히 뭐 자격증을 그냥 따주자니까 따줬죠. 땄는데 그때 내가 500명 합격시켰어요. 그 500명 전부 다 사실은 내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1회 시험이니까 그동안에 국가공인자격 시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1위니까 이제 제가 500명을 합격시킨 그 경험이 있고 저도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게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그 전에는 뭐였냐 민간 자격증으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했어요. 민간 자격증으로. 아마 오래되신 원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민간 자격증으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교육을 받아가 발급받아가 민간 자격증을 오픈하는 원장님들이 지금 국가 자격증을 딴 사람들보다 훨씬 실력이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수기요법을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국가자격증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국가자격증 그 쉬운 시험 간단한 시험 합격하고 딱 자격증을 따면은 뭐 자기가 다 될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자격증 따고 보니까 오픈을 하고 싶어. 오픈을 했는데 실력이 부족하니까 고객들이 안 와. 그럼 또 문 닫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민간 자격증을 발급받고 이제 샵을 하던 원장님들은 정말 이 수기요법이라든지 인체에 관한 공부라든지 그걸 정말 폭넓고 다양하게 했어요, 사실은.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도 나이 60, 70, 80된 그때 배운 원장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편안하게 샵을 해요. 지금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오는 고객들을 실력으로 승부를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관리를 받으면은 그 사람을 꼭 찾아오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60, 70, 80대 원장님들이 자리 지켰냐? 자리도 안 지켜요. 오시려면은 예약하고 오십시오. 전화를 하고 온다. 그럼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운동하다가 지인들 만나다가 밖에 취미 활동하다가 또 예약이 들어오면은 딱 예약 잡아가지고 시술하고 또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국가자격증 따가지고 자리 지켜도 손님이 많이 안 오죠. 제가 잘 압니다. 왜냐? 딱 하나입니다. 시설이 나빠서도 아니야. 공간이 작아서도 아니야.
실력이 없어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십시오. 실력이 없어 안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우리 동네에 피부관리실 뭐 경락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또 마사지실 많아요. 우리 동네에. 솔직한 말로 받을 데가 없어요. 제가. 받을 데가 없어요. 사실. 차라리 여기 공부하러 오는 우리 학생들 그래 한번 해봐라. 뭐 실력 테스트 할 경우 이래 한번 받아보면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그만큼 실력 없는 사람들이 샵 운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랑한 피부관리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하면 뭐 그 자격증 자체가 성공을 보장한다. 천만의 만만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경락만 해가지고 뭐 기술 몇 가지 이렇게 가는데 우리 인체는 206개의 뼈와 650명의 근육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뼈에 대한 그 어떤 정통한 지식이 없으면은 경락 마사지만 배워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력을 갖추면은 자격증을 아무 관계없이 정말 운영 잘 되는 데는 또 많습니다. 그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마사지 샵을 운영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것도 실력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고 중요한 것도 실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력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앉아. 늦게 오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또 그 다음 질문합니다. 샵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기능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왜 그런가요? 샵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직원을 구하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직원 구하기가 쉽냐 어렵냐? 이야기해봐. 어렵습니다. 어렵죠. 너는 샵을 해봐서 알잖아. 봐, 어렵습니다 그러잖아. 왜 어려울까요? 뻔한 거예요. 이 업계가 왜 직원 구하기 어려울까요? 자, 보세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원장님들 밑에 들어가 일을 해요. 그러면은 그 원장님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몰라도 실력이 조금 키워져. 그러면 어때요? 다른 데서 실력이 있는 사람은 구하는데 광고가 나오겠죠. 그럼 월급을 좀 더 준다겠죠. 그럼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 힘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더 월급을 올려주려면 원장님은 또 부담스럽고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샵을 오픈을 했어. 샵을 오픈을 했는데 들어오십시오. 앉아십시오. 지금. 자, 샵을 오픈을 했는데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는 겁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자, 샵을 오픈을 했는데 또 이제 직원을 구해. 그러면 한 첫 달, 두 번째 달 정도는 손님이 없잖아. 그럼 기본금을 좀 어느 정도 몇백을 맞춰달라 그래.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금을 맞춰주면은 그러면 첫째 달, 둘째 달 손님이 없어. 그러다가 광고를 열심히 하고 셋째 달에 손님이 조금 늘어. 그러면 또 집안에 사정이 생겨 그만둔다 그러네.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그럼 어때요? 원장 입장에서는 첫째 달, 둘째 달 그냥 월급만 나가는 거야. 셋째 달 내가 조금 이래 돌아갈까 이래 폼을 잡는데 또 그만둔다 그래.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원장이 제대로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 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장이 제대로 알고 자기가 열심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정말 바빠가 알바를 잠깐 사이드로 서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또 가르쳐 가면서 쓰고 그러고 또 그만두겠다면 또 그만두는 거고 또 그 사람도 체압을 차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밑에 이 근무를 하겠다 그러면 특별한 조건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합니다. 왜냐? 우리가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 뭔들 모르겠냐.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어떤 그런 조건을 걸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직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가 먼저 도사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직원을 조금씩 가르치면서 서든지 말든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있는 사람이 참 드물고요. 기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고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드물고요. 또 알량한 기술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적당히 얘가 용돈에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분야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등등의 원인으로 또 이제 어느 정도 기술만 있으면 또 자기가 차리기도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모이기도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이해 상수 문제도 있고 기술 문제도 있고 또 온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크게 해서 아무나 온다고 해서 설치도 못해요. 뭐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쓰든지 말든지 하지. 기술도 없는데 뭐 어떻게 쓰냐고. 그렇잖아요. 다른 시합에 가서 뭐 잘한다고 인정받을지 몰라도 저인데 오면은 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눈높이에 있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분야는 기술만 완벽해 있으면 개업하기도 쉬워. 또 기술만 완벽히 있다 하면은 누구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직원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또 초보자 가르쳐 놓으면 조금 알면은 또 다른 데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고 사업을 하고 또 이 분야에 여러분들이 장인이 돼가지고 꿈을 펼치면은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또 진보식 집합시다. 마사지 체형 교정 하려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자, 마사지와 체형 교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오늘도 강의 있고 며칠 전에도 강의 있고 계속 이제 주에 몇 번씩 강의가 있잖아요. 또 오늘 이제 고객도 관리도 하고 하는데 마사지나 체형 교정을 잘하려면요 간단합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배우고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 뭐 근육만 이렇게 만져서 뭐 된다, 교정만 해서 된다, 운동만 해서 된다, 심지어 어떤 의사들은 뭐 자세만 바로 잡으면 디스크가 치료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소리 하잖아요. 그건 내가 막말 할 수 있어요. 그건 개 같은 소리입니다. 무슨 자세를 똑바로 잡는데 디스크가 치료가 돼. 이왕 온 디스크는 관리를 제대로 받고 나온 디스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가지고 그 근육을 강화시켜야 치료가 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기야 뭐 여러분들 나무랄 수 없어요. 의사들도 헛소리 하는데 뭐 그 많이 배웠다는 의사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 무시하고 근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근육을 왜 푸는지, 근육이 어떻게 하면 풀어지는지, 그게 인체의 신경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뼈의 구조가 어떠며, 뼈에서 나오는 신경의 구조가 어떠며, 그 뼈를 교정하면은 어떤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고, 그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면은 어떤 근육이 좋아지고, 어떤 근육이 좋아지면은 그 근육의 질환이 낫는다. 또 어떤 뼈가 변이가 오면 어떤 병이 오는데 그 뼈를 어떻게 교정하면 치료가 된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에게 배우고요. 그것을 반복해서 열심히 숙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동작으로 10번 배운 사람하고 똑같은 동작으로 100번 배운 사람하고 어떤 게 낫겠냐? 100번 배운 사람이 당연히 낫죠. 그러나 그 중에 또 적성에 맞고 또 그 중에 또 자기가 나름대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뭐 이 분야도 뭐 재능이 있느냐?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부터 운동 열심히 해도 손흥민처럼 될 수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래해도 임영웅이처럼 나훈아처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유명한 가수들처럼 노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재능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 골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골프를 쳐도 뭐 박세리처럼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예? 타이거 우즈처럼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근육이나 체형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재능 있는 사람은 더 빨리 할 것이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좀 더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명확한 전제 조건은 근육과 뼈에 정통하게 알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 뭐 운동요법으로 100% 된다. 뭐 경락으로 100% 된다. 마사지로 100% 된다. 교정으로만 100% 된다. 그건 다 개소리입니다.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 어떻게 아픈 사람은 교정을 해야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아픈 사람은 근육을 풀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아픈 사람은 근육을 풀어야 되고 경락 관리를 해야 되고 경혈자리를 눌러줘야 되고 교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에게 배우고 그 다음에 열심히 연습하면은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합시다. 척추를 꼭 관리를 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세요. 아, 척추를 꼭 관리해야 되는 이유요? 저거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자, 보세요. 요걸 들어봐. 자,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은 이걸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 보세요. 인간이 태어나면은 이렇게 네 발로 기어다녀요. 네 발로 두 팔을 짚고 두 다리를 짚고 이래요.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들었다고. 자, 그럼 보세요. 이 악식스라는 꼬리뼈가 있잖아. 악식스 꼬리뼈. 어? 꼬리뼈.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은 모두 다 꼬리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꼬리가 이래서 중심을 잡고 이래 사자도 그 다음에 토끼도 뭐 말도 다 이래 중심을 잡잖아요. 물고기 보세요. 이래 있다가 꼬리를 탁 치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 인간도 꼬리뼈가 있어. 그런데 이 네 발로 기어다니는 인간이 똑바로 서서 열매를 따먹고 또다시 기어다니고 똑바로 서서 열매를 따먹고 또다시 기어다니고 하다 보니 불편하잖아. 그 어느 순간부터 서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용불용설 원칙에 의해서 꼬리뼈가 점점점 줄어들어가 꼬리뼈가 지금 조금 남아있어요. 이 꼬리뼈가 이상했으면 여자분들은 특히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게 기어다니게 만든 인간이 서서 열매를 따먹고 편리하게 다니다 보니까 서서 다니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 서서 다니면서부터 척추가 똑바로 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척추의 변이가 쉽게 오겠습니까? 섰을 때 척추의 변이가 쉽게 오겠습니까? 섰을 때 변이가 쉽게 오죠. 그래서 직립해서 즉 서서 다니는 인간은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척추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네 발로 기어다니게 알맞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서서 다니다 보니까 척추는 더 쉽게 틀어지는 거예요. 척추가 틀어졌다 보니까 스파이널러브로부터 신경근이 이게 틀어지니까 눌리고요. 신경근이 눌리니까 이와 연관된 장기병이 오는 겁니다. 에? 자, 내가 선체 저 끝에 거 한번 줘보세요. 선체 끝에 거 한번 줘보세요. 자, 그럼 이 신경이 눌리면 어디가 안 좋아지는데? 자, 보세요. 소인이 선책을 보면 되잖아요. 이게 소인이 이제 젊었을 때 선책인데,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보세요. 겸손하게 100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이게 겸손한 건데, 예? 1000가지 병도 고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나온 신경, 인체 신경 레벨들이 나오는데 이 장기하고 연결되는 레벨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람을 해부해서 보면 100%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다? 이 신경이 눌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장기에 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 이해 갑니까? 뭐 이런 거예요. 척추 교정이 대단한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신경이 눌려가지고 여기 간이 안 좋아. 그러면 여기 간장약을 먹는 사람은 하수고 이걸 바로잡아가 신경의 흐름을 좋게 간 기능을 좋게 만든 사람은 고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 정말 약이나 수술이나 그다음 침을 맞지 않고 인간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기법이 이 기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락터 6년 동안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닥터 의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럽 제국, 일본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과 체형 교정은 이렇게 중요한데,
척추는 체형은 교정하려면 신경근의 흐름을 좋게 하는데 근육은 뭐냐? 여기서 연결되는 말초신경이 또 있어. 자잘한 거미줄처럼 연결. 그 거미줄처럼 연결된 신경의 흐름을 좋아하는 게 근육 관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스파이럴로부터 신경근, 아버지 신경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거미줄처럼 흐르는 말초신경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에 근육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척추 교정이 더 중요하고 근육 관리는 그 다음 순위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의학적으로 맞는 겁니다. 의과학적으로 여러분. 자, 또 질문 있으면 질문. 환자를 대할 때 진행 방식을 알려주세요. 자, 우리가 환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오면 차 한잔 내놓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프로그램 받겠습니까? 처음 온 손님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오면은 그 사람이 들어올 때 걸음걸이, 앉은 자세, 체형, 얼굴 딱 보면 저 사람이 몸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했구나 벌써 탁 50% 스캔이 되잖아. 그럼 어때요? 척추나 관절에 수술한 적이 있습니까? 딱 물어보고, 그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왜 물어보지 다 알아.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지 물어보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은 추골동맥이 약해져 있다고. 그걸 알아야 안전하게 관리를 하지.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이분이 평소에 어디가 안 좋은지 그분에게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엎드린 자세에서 다리 길이를 재, 골반을 재, 그 다음에 척추의 각도를 재, 그 다음에 척추의 정렬을 봐. 그러면은 여기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으면은 어디에 병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묻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디가 안 좋은지 찾을 수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어디가 안 좋네요 하면 그분이 그렇습니다 그러지. 그러면 이제 그분이 깜짝 놀라지. 어떻게 엑스레이나 MRI나 CT를 찍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딱 내가 아픈 데를 찾는가. 그럼 어때요? 그걸 찾는단 말은 그걸 좋게 하는 거는 너무나 쉽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근육과 척추의 몸을 스캔을 딱 해가지고 안 좋은 부위를 관리를 하면은 더 많은 믿음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지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자, 또 뭐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니까 하나만 더 받게요. 오늘은 질문. 수기요법의 정의를 알려주세요. 수기요법은요, 수기요법 손수자잖아요. 주사로, 약으로 수술하는 메스, 칼로가 아니고 손으로 근육 관리를 하고 체형 관리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손수자, 손으로 한 데가 수기요법이라는 거예요. 손의 기술요법, 이 뜻입니다. 손의 기술요법.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이 오늘 또 이제 실기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이 질문 있으면 무엇이든지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시청자들 여러분들도 질문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질문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제가 명쾌하고 깔끔하고 심플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요. 40년 내공의 강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